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기술주 급락과 국채금리 급등 여파에 오늘 코스피 3,040선도 붕괴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이 급락에 코스닥 지수도 하락폭이 큰 모양새인데요.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코스닥은 개인만 홀로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양시장에서 여전히 매도세 보입니다. 현재 지수는 코스피가 0.37% 하락한 3,068포인트, 코스닥은 1.09% 하락한 94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스피는 2배 정도, 코스피는 3배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도 이 AI 관련주, 조선주, 철강주들은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힘든 우리 시장 속에서 내 포트의 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나 좋으니 뿐 해당 주식에 가치할 수 있는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세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좀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코스피는 좀 낙폭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이 박스권역이에요.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나 이제 1년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을 생각하면 되냐면 작년 8월 달 정도예요. 잠깐 좀 차트 좀 볼게요. 하채기 위원 기다리고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거 보시게 되면 요 8월 달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구간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구간이 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빠진다고 해서 같이 매도에 동참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줄여주는 전략이 좋고 팔고 싶다면 빠졌을 때는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CFD 증거금 상향 조정이 좀 됐어요. 증거금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전 이게 사실 이게 시초가부터 매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시부터 반대 매매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10시에 훅 하고 밀리면 매수 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밀리지가 않았거든요.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0시 전후로 해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때는 분할 매수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시쯤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음 하채기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채기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좀 하락폭을 좀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뜸주만 안 하신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고 시장에서 부각이 많이 안 됐던 종목들 중에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매수 타입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 줄이신 분들은 최대한 현금 많이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 하시고, 절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실적이 나온 종목들을 오늘같이 이렇게 장중에 흔들릴 때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 메리츠증권, 텔레칩스입니다. 네, 이 종목들은 우리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세요.
네, 헤이스테크 지난번에 한 번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 또 한 번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가가 27,000원으로 좀 잡혀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실적이 이제 뭐 성장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땡겨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 기대에 심의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대에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물을 좀 소화해야 하는 그런 그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대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잡아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이 흔들리지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박스권 매매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유를 좀 하시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7,000원 하셨으니까 매수까지 기다려 보셔도 되고 또는 3만 원까지 박스권이니까 기다려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메리츠 증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시장이 가면은 당연히 뭐 증권주들은 가는 거고 시장이 좀 좋지가 않으면은 한풀 꺾이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는데 일단은 자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한번 올라온 이 상승한 흐름에 대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 오면은 3,500원 정도나 왔을 때 이때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좀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왜냐면 지금 시장이 뭐 박스권 장세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증권주들도 뭐 박스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고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현재 80%다 하셨으니까 비중을 확 줄여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에 온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박스권 하단이 이 3,500원에 왔을 때 한 20% 정도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매수가에 장중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서 일단은 뭐 장중에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일 장중에 자, 넣어놓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비중이 워낙 많으시다는 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텔레칩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게 우리가 좀 눈으로 좀 확인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시장에서의 뭐 악재가 나온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주가를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18,5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한 가격대가 컴퓨터가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아마 이 갭을 뭐 메꿨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갭 자리를 조금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17,000원에서는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면 되겠고 일단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21,600원 또는 22,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에이스테크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리츠 증권 비중 줄이는 전략 말씀해 주셨으면 비중이 너무 높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라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텔레칩스 보유 의견 주셨고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867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한솔홀딩스고요. 매수가는 4,150원. 네, 비중은 40%, 현재 8.9%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네, 5867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비중이 좀 40%시고 좀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이게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었어요. 매도로 타이밍은 좀 궁금하신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솔홀딩스 우리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약간 손실 중이세요. 네. 4,150원에 매수를 좀 하셨는데, 그럼 올해 1월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예, 그쯤 됩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셨네요, 보니까. 네. 네네. 그러면 대응을 왜 안 하셨어요? 직장을 가지다 보니까 대응을 못하고. 그럼 단기를 하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아, 그나마 좋은 주식을 매수를 하셨으니까 네,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 단기는요 자리를 비우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좀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한솔홀딩스는 크게 걱정할 주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좀 1월 달에 매수를 해서 시장도 좀 뒤숭숭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네,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한솔홀딩스가. 그죠? 다른 그렇죠. 종목분들, 다른 섹터나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종목은 올라간 부분들은 없죠?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지 쪽에 있어 쇼티지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제지 쪽에 있어서의 그래도 지주사 형태로 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네,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비중이 어머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마 이거 한 10% 올라가면 팔아야지 그 생각하고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네, 그럼 뭐 맞아요. 대충 한 10% 정도 됐을 때 네, 그때 절반은 파세요, 어머니. 비중은 40%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 한 4,500원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챙겨주시고요. 네,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봐서 한 5,000원 정도 때까지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세요.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좋은 주식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조금 높아서 수익이 한 10% 정도 됐을 때 비중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5,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더 받아보겠습니다. 1298번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PB팜하고요. 매수가는 43,500원, 비중이 50%네요. 손실이 지금 한 20%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네, 1298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TV 소리는 줄이시고요. 전화 통화로만 할게요. 네네. 네.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PB파마 지난주에 샀는데, 네. 하고 나서 그냥 떨어지기만 하고, 아. 지금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네, 지난주에 사셨고 계속 좀 떨어지고 마음이 좀 아릴 것 같은데, 네, PB파마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주식을 한지 한 달 넘었어요. 그죠? 네. 왜 사셨어요, 이 종목? 이거 뭐, 금방 상장해가지고, 막 네. 많이 올라가고, 또, 네. 또 이제 신약 개발하는 그거래 가지고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누가요? 다른 사람 소개로요. 네? 다른 사람이 이거 아는 분이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냥 떨어지기만 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그분은 이 주식을 사셨대요? 그분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분 지금도 갖고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 그걸 물어보셔야지. 이 회사가 지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뭐 취상암 연구하는 그런 데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이게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보우예수라고 혹시 아세요? 그 처음에 그 상장할 때 그 샀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상장하기 전에 있어서 이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보호 의무 부분들이 기간이 되게 되면 이제 풀리거든요. 예. 그러면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들이 얼만큼 되는지 확인도 안 하셨겠네요. 보니까. 몰랐어요. 1개월 차가 있고 3개월 차가 있고 6개월 차가 있고 그래요. 예. 이거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요거 제가 이거 지금 다트 투자 설명서 이런 것들 보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거면은요, 어머니. 예. 어머님 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죠? 네. 그 돈 피땀 흘려서 번 돈이에요. 그죠? 예. 그럼 시장에 날려먹으면 아깝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식은 공부 안 해서는 절대로 돈 못 벌어요. 누가 좋다 카더라 아이고 안 좋은 주식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꼭 기억하세요. 네. 보니까 보호 의무 기간이 3년도 있고 6개월도 있어요. 다행히 1개월 차하고 3개월 차는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러면 한 달이나 3개월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 그나마 일단 다행인 그런 상황들이고 6개월 동안 그러니까 물량이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 6개월 후부터 상장하고 나서 6개월 후부터 물량이 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량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수 단가가 43,500원이에요. 네. 43,500원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명확하게 까보지는 못했어요. 제약바이오 쪽인 회사인 부분들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대응이에요. 손절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머니. 네. 지금은 반등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기관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도에 대한 규모가 어제 좀 상당히 컸거든요, 사실. 네. 어제 좀 상당히 컸는데 일단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비중 50% 어머니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4만 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분할로 좀 줄이세요, 어머니. 반 이상 줄이세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상승이 간다. 네.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면 그냥 다 파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4만 원 넘으면 50% 비중을 줄이고 4만 5천 원이면 다 그냥 파세요, 내가 어머니. 하는 어머니가 감당할 만한 주식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어머니는 이상한 종목 하지 마세요. 모르는 종목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니? 네. 그냥 GS건설 뭐 이런 건설주들 알잖아요, 어머니. 그죠? 네. 자이 이거 다이. 자이 아파트 자이 네. 자이. 레미안 뭐 이런 거 알죠? 네. 그런 주식 하세요. 그런 주식 그냥 천천히 조금씩 사시고 네. 어머님은 이런 개별주나 이런 거 제약바이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초보분이시기 때문에 안 좋아요. 아시겠죠? 네. 성공 투자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4만 원이 넘어가면 절반 정도 줄이는 전략, 그리고 4만 5천 원 정도 되면 모두 매수하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훈 위원님 앞으로 또 문자 상담이 또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시젠이고요. 지금 매수가가 16만 586원. 네, 비중은 30%, 지금 14%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네, 좀 바로 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문자 상담은 원래 하채기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16만 원. 이거 왜 대응을 안 하셨을까요? 이거 어저께 매수하신 거는 어저께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이거 이분 대응 안 하시는 분이시구만. 대응을 안 하는데 왜 단기를 하려고 그래? 손절해야지. 대응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단기를 쳐다보질 마세요. 그리고 저한테 종목 상담을 따로 신청하지 마세요. 이거 욕밖에 안 먹어요. 저한테 해봤자 이거. 뭐 무슨 욕을 들어먹으려고 저한테 이거를 문자 상담을 꼭 해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응을 못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종목 시젠이라는 게 진단 분야에 있어서 좋은 그런 부분들이니까 나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갈 거야라고 했다라면 비중을 한꺼번에 30% 이것도 지금 분할 매수 나름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매수해놨다가 뭐 어제나 오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30% 채우신 것 같은데 16만 원짜리 뜬데 이게 낙폭과대로 좀 진입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반등은 나올 거예요, 이거. 반등은 나올 건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시젠도 예상 실적은 예상치에 하회했어요. 서프라이즈는 안 나왔어요. 근데 코로나는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진행형이고 감염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추세는 감소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에 있어 실적 부분들이 과연 작년치를 뛰어넘을 수가 있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이게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하면 작년 8월 달에 찍었던 32만 원 때려 죽여도 못 가요. 전 못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시세가 난 종목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등이 나올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일단은 중요해 보이거든요.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2%대. 근데 이거 한 15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좀 분할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젠처럼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서 투자적인 부분들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뭐 거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등은 나올 것 같다. 또 15만 원 위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과 유튜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유바이오로직스,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네, 이 부분은 화채기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한국정보인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8,060원이고 비중이 10%다 하셨는데 이렇게 급등이 최근에 좀 나왔었죠. 특히 이제 페이 관련해가지고 결제 부분에 있어서 25%까지 나왔었고 그대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그래서 장중에 그 다음 날까지 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인데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면은 추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꺾였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고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대쪽에서는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지만 지금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하면서 반등의 이 연속이 좀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매수를 좀 안 하시는 게 좋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유행 따라 매매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재료가 이제 노출이 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이 저점이죠. 6,630원 정도 이 라인을 깨버린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저점이 밀리면서 하락 파동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봉이 지금 3일 동안 지금 나왔고 오늘도 좀 하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장중에 급등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들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장중에 갑자기 급등한다고 하면은 매수가에 좀 정리를 하시란 말씀드리면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유바이로직스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뭐 백신 관련해가지고 뭐 코로나 부분에 있어서 치료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접종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도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유바이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라인이면은 거의 가격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구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스권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최대 주주는 뭐 다우 그룹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자, 바이오로직 제가 한국정보인증 주주를 말씀드렸네요. 자, 루바이오스의 박스권에 있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매수가가 지금 18,000원대 18,9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가격을 보면은 한 이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상태에서는 뭐 가지고 가셔서 지금 뭐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에서 매매를 잘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28,755이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 28,000원대 가격으로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 박스권에서 올라갔다 내렸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려서 일단은 뭐 손절 라인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목표가는 28,000 부근까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 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좀 보면은 단기적으로 지금 한번 상승했다가 조정 나오고 또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 것 같다. 일단은 이제 공급이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주택 쪽에서 정부 쪽에서도 좀 부양 관련된 이야기가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는 눌렀다 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가 35,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이 정도 부분으로 좀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뭐, 조금 더 가져가시란 말씀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가격대죠. 한 24,000원 부분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0% 더 잡으시면 될 것 같아서 총 20% 가져가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손절 라인은 크게 잡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3,000원 정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한국정보인증 급등한 종목은 매수를 좀 안 하는 게 낫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장중에 급등하면 매수가에 정리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박스권 매매 현재 보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언저리로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또 HDC 현대산업개발 유튜브를 통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 24,000원 정도 되면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까지 잡아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689번님이 전화를 주셨고요. 화학 현재 매수가는 19,800원, 비중은 10%, 손실이 지금 33% 정도 손실이 보고 계십니다. 9689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손실이 좀 크게 좀 보고 계시네요. 네네. 좀 마음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걸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손절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꽤 오래 쥐고 계셨어요, 보니까. 아니, 얼마 안 됐는데, 네. 얼마 전에 매수했거든요. 얼마 전에요? 네네, 쓰고 얼마 안 됐어요. 코스모 화학이에요? 코스모 신소재예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 지금 주가가 12,000원대인데요? 예, 그 12,900원에 매수했는데. 12,900원이요? 네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 글쎄, 이걸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이 네, 이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네. 단기적으로 보셨는지 좀 길게 보셨는지 네, 그걸 저는 여쭤보는 좀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거든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네네. 어머니 직장인이시죠? 네네네. 직장인인데 지금 나와서 전화 받으신 거죠? 네네. 딱 걸렸죠? 네. 어머니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거 일단 박스권 대응이에요. 네네. 14,000원 언저리? 네. 14,000원 언저리가 이걸 넘어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리고 저점을 보게 되면 한 11,000원대, 한 11,500원 요 정도가 네. 하단 자리대거든요. 네네. 그럼 11,500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14,000원이 넘어가면 분할로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에요.
아, 네네. 그렇게 좀 전략을 취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11,500원 정도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는 전략, 그리고 14,000원 정도 되면 이제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6883번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루트로닉, 네, 매수가는 12,005원, 네, 비중은 25%, 현재 18%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네, 6883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루트로닉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25%를 샀는데요. 25%? 네네. 근데 오르지 않고 음. 계속 요즘 더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됐고요. 이것도 그 주변 사람들 지인 얘기 듣고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루트로닉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사셨어요, 어머니? 네, 올해요.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1월 그때 달이었지. 1월 달, 한참- 지난달. 네네.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이거? 단기로 봤죠. 길게? 아니요, 짧게 봤어요. 그냥. 짧게? 짧게 봤는데 네. 왜 손절을 안 하셨어요? 대응을 왜 안 하셨어요? 그냥 뭐 오르겠지 했죠. 아, 오르겠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단기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하게 선을 긋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나는 단기로 봤다라고 하게 되면 네. 아, 나 이거 얼마 정도 떨어지면 네. 나 손절할 거야. 이런 계획도 있어야 돼요. 더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이거? 네? 더 빠질 것 같다고요, 이거? 그래요? 이게 어떡하죠? 레이저 회사라서요. 응? 레이저. 어. 피부 쪽이라서 앞으로 더 괜찮을 것 같아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단기로 봤어요? 그래도 어머니? 그때 쫙 올라가면서, 저기 뭐예요. 그 주변 사람이 이게 진짜 좋은 주식이라고 사서 모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서 모으고 있대요, 지금? 그분은 파는 것 같아요. 와,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지금도 어머니? 사서 모으라고 했다면서요? 아니죠. 전 시기를 놓치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이 떨어져서 팔아야 되는지. 자, 어머니도 보니까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주식을 좀 이렇게 경력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거 좋아, 한번 사봐. 그렇게 해서 잘 된 케이스를 못 봤어요. 다 깡통 찼어요. 어머니, 그건 알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어머님이 좀 전에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레이저를 활용해서 피부에 있어서 이 안티에이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고 미용에 있어서의 관심이 많고 그러면 이 회사에 기계를 많이 쓰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네. 향후에 좋아질 것 같아서. 네. 그러면 길게 봐야지 왜 단기로 보셨어요? 그것도 일단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어찌됐든 어머니 25%예요. 네. 더 빠질 것 같아요, 이거. 9,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일단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기다리세요, 어머니.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어머니 이거. 시간 걸리면 한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되나? 몇 개월? 최소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 3개월이요? 최소 3개월이 돼야 흐름들이 나오든 뭐라든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네.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네네.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이 지금 이것저것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어머님도. 네.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올해 흑자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일단 메리트예요. 그죠? 네. 어머님 말씀대로 올해 성장을 해 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다라면 네. 가지고 계시는 게 맞아요. 다만 어머님이 너무 비싸게 사신 게 흠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죠, 어머니? 네. 그런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이거 9,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수 있어요. 9,000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투자하시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루트론이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성장성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게 비싸게 산 게 흠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 LB 세미콘입니다. 네, 문자 상담은 하채규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코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당히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지금은 완전히 좀 죽어가지고 주가가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2015년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실적이 나와주고 있고 뭐 유보율이라는 것도 자산도 좀 안정적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배당금도 좀 잘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본질 가치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같은 시장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등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 도시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죠.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미래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음성 인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주가가 조금 갈 듯 말 듯 하면서 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자 주신 게 7,340원이다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한 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잡히는데요. 이 정도 부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한 10% 정도 좀 되신 걸로 되고 있고 좀 약간의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주식은 장중에 한번 쭉 밀렸다가도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장중에 좀 밀렸다가 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종목의 좀 위치가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실적이 안 나와준다고 하면은 뭐 손절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다가 그냥 뒤로 빠져가지고 시장이 폭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 실적이 나오면서 성장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가져가셔보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한번 시세는 좀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시세가 나온다고 하면 8,500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한번 목표가를 잡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좀 빠진다고 하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으시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가져가시면 더 오히려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좀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CS인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통역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시장에서 좀 핫하게 좀 움직였고, 뭐 실적도 내년까지에서의 매출이 한 1조 4천억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거 한 1,500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 컨센서스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시가총액을 좀 봤을 때 보시면은 지금 한 3조 한 2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내년 뭐 실적이라든가 뭐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땡겨서 미래 실적까지 가지고 와서 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주가가 평가롭게 잡혀 있다.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고 해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면은 쉬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것도 좀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매수 타임이 한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지금 81,5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하단 추세선을 이탈해 버리니까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밑에 지지할 수 있는 것은 121선 또는 앞에 지지선이 한 65,000원까지 여기까지 좀 밀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와서 밀리고 나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낙폭 가대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조금 못하실 것 같다 싶으면은 121선이다가 이런 부분에서 낙폭 가대로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낙폭 가대 올라오면은 그때는 매수가에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LB세미콘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 종목도 뭐 실적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뭐 내년까지도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 종목도 조금 주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200원짜리가 뭐 16,250원까지 올라왔었고, 그전에는 이제 뭐 BTS 관련해가지고도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 지난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에 좀 올라갔다가
자, 좀 쉬었다가 갔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매수가가 15,500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보시면, 이 정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라왔고, 뭐 떨어지더라도 좀 크게 좀 떨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손절 라인은 이 추세선으로 대응을 하시란 말씀드립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 추세선이 자 이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딱 걸려 있죠. 오늘 이제 여기에서 종가 기준으로 추세선은 이탈을 하지 않느냐를 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뭐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계속해서 꺾이면서 추세 자체가 방향이 들기 때문에 방향이 들면은 일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 여기에 떨어진 부분에 대한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이 오면은 15,000원도 오면은 정리를 좀 하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또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코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성장성은 있으니 뭐 실적도 함께 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시세가 나오면 목표가 8,500원까지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CS윈드 쉬었다 갈 수 있고 65,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LB세미콘 현재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은 추세선을 이탈했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고 매수가 부근 오면 매도하라는 의견까지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71번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DI 동일이고요. 매수가는 19만 6천 원, 비중은 15%, 현재 16%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6471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DI 동일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지금 손실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서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에요. 장기로는 봤는데 네.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지길래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DI 동일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 19만 6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1월 25일 날 매수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1월 25일. 예. 매수한 일자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 1월 25일 날 요때 매수를 하셨어요. 나는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야지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죠? 예, 좀 길게는 걸리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 기업을 그러면 봤을 때 너무 좋아서. 이 회사의 기업이 좋다고요? 네. 어떤 게 좋죠? 여기 그러니까 섬유 제조도 하고 배터리도 하고 네. 알루미늄 제조도 하길래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흑자가 난 적이 없더라고요. 재무제표를 잘 못 보지만 여기저기 이제 좀 알아보고 했을 때 굉장히 괜찮은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회사를 좀 알아보셨네요. 네이버에. 자, 그럼 네이버에서 네네.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는 가 봤는데요. 네. 이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거 화면 보이시죠? 화면 보이시죠? 이게 동일 홈페이지예요. 보니까 여기 브랜드 겁나게 많은데 넘어갔어요. 아시는 혹시 브랜드 있으세요? 네. 아시는 브랜드 좀 있죠? 저도 보니까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있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요. 네. 이게 어머님 목소리는 일단 아닌 것 같고. 아니, 맞아요. 어머님 맞으세요? 예. 자, 실적은 일단 좋아요. 실적은 좋은데 예. 문제는 이 본업은 별로예요. 별도 기준으로 보잖아요. 실적이 2015년도 이후에는 꾸준하게 실적은 나왔어요. 나왔는데 뭔가 확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DI 동일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연결로 보게 되면 실적, 그러니까 연결 자회사들 있죠? 네. 자회사들을 보니까 우량한 자회사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좀 높고 부채 비율이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 종목 선정은 참 잘하셨어요. 종목 선정은 진짜 잘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아쉬운 거는 요때 사셨으면 참 좋았을 건데. 올라가기 전에. 그죠? 네. 요때 사시면 참 좋았을 건데 일단 너무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빠졌어요. 비중이 15%예요. 그죠? 네. 더 기다리세요. 이 회사는 조금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에 이게 한 15만 5천 원 그 자리 때 밀리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부터 한 15만 원, 14만 5천 원? 그 정도 때까지 추가 매수를 좀 하세요. 네. 추가 매수를 좀 하셔갖고 단가를 좀 낮추세요. 네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겠어요? 네. 지금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네. 단가를 좀 낮추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혹시 주말에 외출 해보셨어요? 아니요. 주말에 못 해보셨어요? 네네. 그 주말에 외출했던 분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못 쓰고 막 했던 부분들이 확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보복 심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친구도 안 만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친구도 만날 거고 하다 보면 옷도 한 벌 필요하고 가방도 좀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효과 부분들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봐야 될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15만 5천 원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세요. 네. 이해가 지금은 되시-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응?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요? 다시 한 번만. 더 내려갈 때까지 기다릴까요? 지금은.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매수가가 높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기다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5만 5천 원에서 14만 5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6883번님께서 전화 주셨고요. 부강약품 매수가는 4만 1,800원, 50%의 비중이고요. 지금 48%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6883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점 좀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실까요? 부강약품 48% 지금 손실을 보고 마이너스인데요. 계시고요. 네네네.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다른 거를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추가 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부강약품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이게 작년 7월 달 한창 막 올라갈 때 사셨네요. 네, 맞아요. 대응을 안 하셨어요, 어머니. 네, 못했어요. 여러 왜 번 못하셨어요? 기회가 있었는데 어. 얼마 전에도 조금 오른 것 같았는데 음, 그때도 못 팔고 음.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님도 보니까 주식의 경험이 이렇게 크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데 저도 솔직히 이 제약바이오 쪽이 저는 정말 어려워요. 네. 제약바이오처럼 어려운 섹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실적을 볼 것도 아니고요. 네.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가치 있는 임상을 하고 있고 그 임상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올라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져 있을 때 서서히 해나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다지 속 좋진 않아요, 어머니. 그죠? 네. 네. 이 회사가 무슨 임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알고 계세요, 어머니? B형 간염 치료제 레보비르 특허도 만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네. 특허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이커가 있는 제약 회사라서 의심 없이 매수를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 임상을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네네.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게 확인이 될까 싶기는 한데요. 시간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일단 어머니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를 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손실이 너무 크니까. 네. 너무 큰 상황이라 이거는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게 월봉 차트거든요, 어머니. 월봉 차트. 네.
지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또 빠져 내려왔어요, 어머니. 네. 그럼 과거에도 보게 되면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반등이 한 번씩. 아, 이 반등이 20%에서 많게는 40~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매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냥 일단은 지금은 갖고 계셨다가 네네. 26,000원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아, 26,000원이요? 네네. 그럼 저기 제약들이 지금 그 코로나 하고 제약들이 언제 다시 반등하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는 주기적으로? 끝났다 생각하셔야지, 어머니. 끝났어요? 코로나는 끝났다 생각해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광약품 26,000원대 오면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정진 의원님 오늘 마지막으로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세요, 주식. 오늘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네,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자, 최 의원님, 오후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바닥주들은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시장에 대한 부분을 특히 많이 올라온 종목에 대한 부분 기대는 조금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세가 많이 안 나온 종목들에다가 기대를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주식잔설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며 여러 정보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두 분의 잔설이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